안녕하세요. 사주로 나를 공부하는 사심 공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실제로 사주 심리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예제로 보는 컨텐츠를 진행할 거예요. 제목은 사심 분석이라고 지었고요. 사심 분석의 첫 주인공은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라서 사심 분석이라는 제목과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이상혁 선수의 생년월일은 나무위키 등재 기준으로 1996년 5월 7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시를 알기는 어려우니까 시간은 빼고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10간만 가지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실제 사주에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나를 공부할지 그 예시로서 봐주세요. 처음에는 일간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이상혁 선수는 간목일간이네요. 제가 예전에 간목의 별명을 선동가로 붙여주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을 궁이론으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경금집에 간목이 주인으로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럼 자아가 들어오고 있는 간목을 양대 양으로 극하겠죠? 주인이 자유롭게 살지를 못하고 통제당하고 집이 주인을 감독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간목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성분인 거예요. 간목 입장에서 보면 나는 나를 너무 잘 통제하는데 주위의 다른 애들은 자기가 자기를 너무 통제 못해요.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딱딱딱딱, 알잘딱깔센으로 하면 되는 걸 다른 애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요. 이 답답함이 2차적으로 남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성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일간이니까 선생님이 아니라 이 답답함을 못 참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다음에는 일지를 추가해서 보는 거예요. 간목 밑에 진토가 있어요. 갑진일주라고 부릅니다. 진토는 간목에게 편인적 편재예요. 편재가 편재를 밑에 두고 있네요. 정신과 몸 또는 정신과 행동 모든 것이 통제하고 감독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갑진이 최고의 승부사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프로스포츠 선수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일주인 거죠. 제가 10간 분석할 때 간목이 스피드 또는 속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었어요. 거기에다 진토가 편재니까 편재의 빠른 판단력 이런 특징들이 승부사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간목은 호승심이 진짜 강하니까 그걸 좋은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지장간을 살펴보면 진토 안에는 을목, 계수, 무토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모모적 십성 이런 방식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즘에 저는 십간적 특성과 십성적 특성들을 모두 풀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게 사고 과정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페이커님은 꼼꼼하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단체 생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분일 거예요.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거나 조금 더 특별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튀고 싶은 마음도 살짝 있는데 스펀지처럼 정보를 빨아들이는 직관도 있어요.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행동으로 자기 사람을 관리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이 안에서 제가 연구하는 방식을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저에게 페이커 선수를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혹시 많은 연봉을 포기하면서 계속 한국팀에 있는 이유 중에 사람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싫은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페이커 선수는 T1에서 데뷔하고 10년 넘게 한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갑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편재가 편재를 만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장간에 있는 을목으로 인해서 꼼꼼하고 단체 생활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가치관까지 생각하면 주위 상황을 최대한 많이 통제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소문을 보면 외국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만큼 연습을 많이 하지 않고
조금 더 자유분방한 생활에 길들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선수들은 스텝과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기 관리가 철저한 갑진이 이렇게 통제를 벗어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를 공부할 때 나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하나를 잡고 깊게 생각하고 관찰하면서 조금씩 에임을 맞춰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월간 개수를 보겠습니다. 개수는 상관적 정인입니다. 저는 페이커 선수가 개수의 상관적인 모습보다는 정인의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평소에 취미도 독서라고 밝히셨고요. 정인은 치우침 없이 그대로 흡수하는 직관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학습이나 학자적인 성격을 더해줍니다. 실제로 선생님께서 인성이 없이 책 읽기는 아마 힘들 거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사주 명식에 인성이 없는데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월지 지장간으로 가볼게요. 월지 사화 안에는 경금인 비견적 편관과 병화인 편관적 식신이 있습니다. 경금은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런데 가치 있는 병화가 경금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이게 완전히 제압은 안 될 거예요. 있는 성분은 존재감이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결국 중요한 건 식신인데 병화가 포인트거든요. 보통 식신의 존재감도 상당해요. 눈에 띄는 성분입니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연구하고 궁리하는 모습이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병화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10배 이벤트예요. 뭐든지 병화가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의 특징을 10배로 합니다. 그러니까 간목들은 식신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연구 궁리 10배 이벤트예요. 페이커 선수한테 이것도 물어보고 싶네요. 게임을 대하는 태도가 연구하고 궁리하는 쪽인지, 그리고 그 정도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욱 심한지 말이에요. 예전에 항아리 게임 하시는 거 보면 왠지 식신으로 클리어 하신 게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다음은 연간으로 갈게요. 와, 연간에도 병화가 있네요. 페이커 선수 역시 무서운 사람이에요. 식신 10배 이벤트가 추가됐어요. 보통 식신이 많아지면 상관 같은 모습도 보이는데 아직까지 페이커 선수는 식신에 전념하는 모습이에요. 뭐 하나를 하더라도 자신이 좋아한다고 느꼈다면 아주 깊게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연구하고 궁리할 것 같네요. 연지로 가보겠습니다. 자수는 상관적 정인이에요. 페이커 선수는 지장간이나 천간에 중복되는 성분이 많네요. 사실 중복되면 분석을 많이 안 해서 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자기 사주 볼 때는 성분 하나하나가 다 아쉬워서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말이에요. 저는 개인 연구로 저렇게 기둥별로 분석하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지금은 시주가 없지만 한 사람이 저 4개의 기둥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기둥 하나를 MBTI의 하나의 글자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요. 대신 MBTI보다 좀 더 조건이 붙는 느낌이랄까요? 일단 연주를 보면 정관이 밑에 있는 병화예요. 사실 제가 보기엔 페이커 선수가 정관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롤이 정말 사람 정신을 힘들게 하는 게임이잖아요. 개인 방송을 할 때 중국인 저격러들이 들어와서 말도 못하게 괴롭히기도 했었고요. 그거 크게 문제 만들지 않고 참으시는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절로 듭니다. 그런 모습 보면 정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시간의 신금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건 함부로 말하기 힘드네요. 다음은 계사를 보겠습니다. 계사는 병화를 정제로 사용하는 중인데요. 이것도 좀 무섭네요. 정제 10배 이벤트예요. 세밀, 꼼꼼, 절약, 숫자 감각을 10배로 사용하고 있어요. 혹시 이게 흰 티만 입으시는 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페이커 선수의 사주를 보고 나니까
머리에 남는 느낌은 통제, 꼼꼼, 영구, 궁리인 것 같아요. 뭔가 식신 10배 이벤트랑 정제적 성격이 철두철미한 분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네요. 거기에 지치지 않도록 정인이 서포트해주고 직관과 학자적인 면모까지 더해주고요. 정리해서 보니까 타고난 재능과 성격이 합쳐져서 완벽한 하모니가 나온 경우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사주를 분석하면서 저를 공부합니다. 저와 같이 계속 나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개인 연구 내용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주 만나요.